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괴이한 스탠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에 발표된 러시아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러시아를 나쁘다고 보는 국가 순위를 보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국, 영국이 상위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크, 그리고 그 뒤를 독일, 일본, 한국이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26%가 호감을 느끼고 60%가 비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에 있어서 한국은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52%의 비호감도를 가진 캐나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무슨 해코지를 했길래 비호감도가 이리 높은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모텔, 요식업 등을 우크라이나계가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캐나다는 원래 기층에서 우크라이나 지지가 높은 나라입니다. 2016년 통계로 우크라이나 뿌리를 가진 캐나다인이 135만 명을 넘습니다. 발틱 3국으로 오랫동안 소비에트 지배하에 있었던 에스토니아보다 높다는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보다 높다는 것도 해괴합니다. 한국이 무슨 유럽 국가도 아닌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일본은 과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악연이라도 있습니다. 또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싼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푸틴을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전쟁에서 직접 교전에 가담해 승전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독일도 과거 러시아 전신인 소련과 인류 최대 규모의 전쟁을 치렀다가 패전한 국가입니다. 영국은 원래부터 글로벌 브리튼을 추구하면서 러시아를 항상 적대시하고 봉쇄하려던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고 러일 전쟁도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 아시아에서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앙숙이었으니 감정의 앙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 러시아 사이에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다지 관계가 없는 폴란드가 러시아를 숙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폴란드의 국부로 초대 공화국의 국가 원수인 유제프 피우스키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무장 집단을 조직해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내파하려는 일본의 자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인 브로니스와프 피우스키는 짜르 알렉산드르 3세 암살 기도에 연루돼 시베리아보다 먼 사할린으로 유형을 간 인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앉아 아이누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해 훌륭한 문화인류학적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그의 업적을 기르고 있습니다. 유제프와 브로니스와프 피우스키 형제가 모두 일본과 대단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부 형제가 모두 일본과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 제1의 친일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소위 국뽕들이 날리지만 사실 한국과 별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러시아의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참 괴이한 코미디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혼돈도 극심합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로 삼권 분립, 선거, 거주 이전의 자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러시아를 소련으로 여기고 공산 독재 국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고 있다고 해서 독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싱가포르의 리쿠아니오,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도 장기 독재라고 할 법한데 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권위주의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리더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장기 집권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좌파들은 러시아가 아직
사회주의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 반면 소위 우파들은 사회주의로 알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좌파 우파는 사실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그냥 편가르기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오려다 한국에 붙이는 것은 황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의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먼 나라 남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빙의에 응원하는 나라치고 망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억지로 오려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국제서열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소수인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를 6.25 사변에 마구 가져다 붙이는 것도 오류입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 포돌약도 7월 17일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아니고 러시아는 북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맥락과 규모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포돌약의 이 같은 언급은 바로 직전 전 유럽 주둔 나토 최고사령관 제임스 스트라브리디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6.25에 비유한 데 대한 반박이긴 합니다. 포돌약은 우크라이나가 남북한처럼 분할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면서 6.25에 비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6.25에 단순하게 가져다 붙이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국가 지도층의 부패가 심하고 반대 목소리를 깡그리 압살하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 진영도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그보다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언더독의 함정입니다. 약하다고 선하고 강하다고 악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나토에 초대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G7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얼마 안 있어 거지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전 유럽이 에너지 위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경제도 이미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마지막 석 달 동안 인도가 식민 정주국인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인데 이게 2021년 통계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주 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고 주권 외교를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경제,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곰 사업으로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발표해서도 이집트 원전 사업에서 막대한 규모의 하청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와 무기 수출이 성사된 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서구의 무기고가 바닥나는 덕분에 행운을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격과 성능이 구매 측에서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K방산, K원전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기후변화로 시베리아의 언 땅이 풀리고 있으며 북빙양 루트도 장기적으로는 개통됩니다. 또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의 위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섣부른 감성과 오류투성의 상식으로 적대시하는지 미스테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